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해볼 주제는 행마의 육형제 연결 이론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제가 지금 그 육형제 바둑문화센터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그 원리 바둑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소림사에 가면은 소림권법이 있듯이 육형제 그 바둑 문화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육형제라는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행마의 연결 이론을 하나 뭔가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름 상당히 실전에 뭔가 적용하기에, 또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린이들이나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뭔가 행마에 관련된 뭔가 정립된 이론을 교육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육형제 연결 이론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연결이다, 연결이다 라고 뭔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명한 프로기사도 이제 바둑은 연결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바둑은 연결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결. 연결이라 하면 이론적으로 이거를 이제 직선 연결, 완벽한 연결이죠. 완벽한 연결. 두 개의 돌이 연결된 거죠. 이게 이제 완벽한 직선 연결. 다음에 이제 연결 형태로 또 많이 사용하는 연결 중에 하나가 이쿠자, 마늘모 연결입니다. 자, 이게 지금 또 연결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100% 연결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쿠자는 조건부 연결입니다. 연결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끊을 수가 없어요. 백이 이쪽을 두더라도 연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연결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둑에는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6가지 형태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일 강한 연결 형태를 가리켜 제일 큰 형, 장남. 그래서 이게 이 직선 연결을 첫째, 제일 큰 형. 힘이 제일 셉니다. 힘이 제일 강합니다. 이게 제일 힘이 센 첫 번째, 첫째 연결 형태. 자, 두 번째로 힘이 센 연결 형태는 바로 이쿠자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쿠자가 힘이 두 번째로 셉니다. 자,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힘이 엄청 강한 반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뭐냐면 발이 느려요. 발이. 행마가 추구하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둑에 있어 행마는 크게 두 가지를 추구를 하는데, 하나는 연결성, 강한 연결성, 그러니까 연결력.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 발이 얼마나 빠르냐. 그러니까 발이 빠르고 튼튼한 연결이면 최고의 행마로 칩니다. 최고 행마야. 그러니까 항상 실전에서 어떤 장면에서 행마를 취할 때 튼튼하면서 끊기지 않으면서 발이 빠르면 최고의 행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첫째와 둘째는 아주 힘이 세고 튼튼한 연결이긴 하지만 대신에 발이 느리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도 빠르고 튼튼한 셋째와 넷째가 실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행마법입니다. 자, 그러면 셋째가 무엇이냐? 셋째는 바로 한 칸입니다. 한 칸 형태가 세 번째로 힘이 센 행마입니다. 그리고 발도 굉장히 빠릅니다. 나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바둑 둘 때 이 한 칸 행마가 뭔가 그 집을 만들 때도 그렇고 달아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최고의 행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칸 행마. 자,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는 무엇입니까? 넷째는 바로 날일자 행마입니다. 자, 날일자 행마는 한 칸 행마보다는 힘이 약합니다.
대신에 이것도 첫째와 둘째에 비해서 발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자, 행마에 있어서 자, 왜 한 칸이 세 번째로 힘이 세고 날일자가 넷째가 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연결된 행마에 뭔가 기능이 완벽하게 상실되는 그 형태를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첫째와 둘째로 돌이 연결하지 못하고 끊기면 행마는 속된 말로 망하는 겁니다. 예, 첫째와 둘째를 어떻게든지 연결 형태를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버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날일자형 행마의 경우에는 백이 뭔가 이렇게 끊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면은 첫째와 둘째를 언제든지 연결이 됩니다. 둘째, 첫째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흙이 손을 빼게 되면 망하는 것입니다. 왜 망하느냐? 기본적인 형태상 망하는 것이죠. 이렇게 뚫려버리면 이게 관통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두 개의 돌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첫째와 둘째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형제 상봉이 안 되면 행마는 망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했습니다. 예, 이건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흙이 뭐 이렇게 연결을 취하려고 해도 백이 연결시켜주질 않죠. 예, 망합니다. 망해요. 예, 망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날일자는요, 이게 완전 망하게 하는 그 두 수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 두 개의 돌만 뭔가 사용이 되면 날일자는 완전히 망한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도끼질 두 번이면 날일자는 완전히 무너지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넷째 약점입니다. 자, 그런데 한 칸의 셋째인 한 칸인 경우에는, 한 칸 행마인 경우는 두 번의 도끼질로 무너지진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도 흙이 맞게 되면 여전히 숨이 살아 있습니다. 힘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들이 둘째로 이렇게 손을 잡고 상봉을 하게 되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둑은, 행마는 특히 연결이 중요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와 둘째로 돌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행마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흙이 한 번 더 손을 빼서 이렇게 하나를 더 놓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흙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 칸 행마는 백이 도끼질을 3번을 해야만이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일자는 2번이면 되지만 한 칸은 3개의 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한 칸이 힘이 더 센 겁니다. 한 칸이 날일자에 비해서 한 칸이 더 힘이 세다. 그러니까 첫째는 완벽한 연결, 아주 힘이 세고, 둘째도 조건부 연결, 아주 힘이 세고, 셋째는 발이 빠르고 힘도 세고, 끊기지 않는다, 그죠? 혼자서 상대방이 3번 연속 둬야지 망한다는 것이죠. 한 번 더 가지고는 꽉 이으면 전혀 상처를 주지를 못해요. 2번을 두면은 예전에 한번 공부한 것처럼 한 칸 똥침을 이렇게 놓았기 때문에 약점을 이용해서 흙을 공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이 힘이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한 번 더 둬서 3개를 주게 되면 한 칸도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날일자는 2개의 돌이 놓이게 되면, 연속해서 2번 공격하게 되면 기능을 상실한다. 이거를 또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 했습니다. 6명의 형제, 똘똘한 형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다섯째는 무엇이냐? 5번째로 연결에 힘이 좋은 형태는 바로 두 칸입니다. 두 칸. 두 칸이 이게 5번째입니다.
자, 이형체를 끊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완벽한 게 기능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두면 여기를 젖혀서 보시면 형제가 상봉합니다. 둘째와 넷째가 딱 만납니다. 그래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흙은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제 이쪽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또 두면은 역시 둘째와 넷째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칸은 다섯 번째로 힘이 강한 형태다. 자, 여섯째는 이제 아시겠죠? 여섯째는 바로 여기 이제 눈목자가 바로 여섯째입니다. 여섯째. 여섯 번째. 나를자 아니 두 칸보다는 연결의 힘이 약하지만 그래도 연결 수단으로 훌륭합니다. 자, 요렇게 뭔가 끊으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두는 게 이제 좋은 수냐면 형제가 만나는 방법은 지금 형태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두면은 둘째와 셋째가 상봉을 했습니다. 둘째와 셋째가 상봉해서 아주 튼튼한 모양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게 정수입니다. 자, 근데 여기 말고 또 두는 수가 또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별로 좋은 수는 아닙니다. 어떤 수냐면 바로 여기를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둘째와 여기 셋째 한 칸. 셋째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도 상봉의 형태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흙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이제 뻗기만 하더라도 한 칸 똥침 맞는 그런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한 칸의 약점이 노출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흙은 당연히 이곳을 막아서 두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백이 약점을 여기 끊기는 약점, 여기 끊기는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뒷맛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흙으로서는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둘째와 셋째로 뭔가 형제를 상봉시키는 것이 올바른 행마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행마를 뭔가 상봉시키는 것도 너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두면 여기 둘째와 셋째가 상봉하면서 튼튼하게 연결. 물론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렇게 두면은 연결은 할 수 있지만 한 칸 똥침 찔려가지고 약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흙이 별로 좋은 모양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이렇게 두는 거는 별로 좋지 않죠. 이거는 이제 둘째 상봉을 했지만 이 돌과 이 돌이 지금 육형제 연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돌이 갈라집니다. 돌이 갈라지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행마의 기본은 연결에 있다. 특히 적금전이 벌어졌을 때 첫째와 둘째로 어떻게 해서든지 상봉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형제 상봉이어도 그 첫째와 둘째 이 촌수가 가까울수록 더 강력한 연결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백이 손을 빼면 흙은 어디를 둡니까? 당연히 흙이 당연히 여기를 맞겠죠. 자, 이렇게 맞게 되면 이 형태가 보시면 셋째와 넷째가 상봉을 하면서 튼튼하게 연결하면서 이 돌을 뭔가 압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근데 이건 셋째와 넷째가 만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형태보다도 흙이 더 좋은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냐면 이런 경우인데 자, 한 칸 높은 협공인 경우에 백이 손을 빼서 이렇게 이제 맞게 되면 이 형태는 셋째와 셋째가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강력한 연결이 됩니다. 더 강력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백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백은 손을 빼도
둘 수가 있어요. 손을 빼고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높은 역공인 경우에는 100은 손을 빼지는 않습니다. 이 연결 형태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하고 뭐 한 칸을 띈다든가 또는 뭐 붙인다든가 또 이쪽으로 붙인다든가 이렇게 붙여서 두는 것이 일반적이지 손을 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화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점에서 한 칸으로 협공했을 때 100은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손을 빼고 다른 데 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한 칸 높은 협공을 하게 되면 손을 빼는 거는 별로 좋은 수가 아니다. 왜냐면 이 막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연결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손을 빼고 두지는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연결을 차단하면서 두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마에 있어서 주변 돌과 육형제로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완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을 완성할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자, 돌의 이제 연결과 관련돼서 이런 아무튼 제가 미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으로 만들었는데 바둑을 이제 잘 두는 분들은 쉽게 찾지만 초보들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흑세력이 굉장히 좋고 자 돌을 이제 이 돌과 이 돌만 연결을 시키면 다 흑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좋으냐 이거죠. 어디가. 그러니까 육형제 연결 형태로 만나는 그곳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이제 어디가 급소냐 하면 바로 어디입니까? 육형제가 만나는 곳 바로 이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넷째와 여섯째가 만나면서 완벽한 연결 형태가 갖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르게 두는 수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를 뭐 이렇게 두는 것은 이거는 넷째는 맞지만 이게 지금 세 칸이기 때문에 이거는 육형제 연결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100이 이렇게 쳐들어올 경우에 집으로 뭔가 만드는데 제약이 따르게 되죠. 약점이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두는 게 좋은 수고 여기 말고 또 다르게 둔다면 여기도 뭐 있겠네요. 여기도 넷째와 여섯째 날일자와 눈목자가 만났으니까 뭐 이것도 가능한 수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100이 만약에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시켜서 완벽한 백집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느 곳이 연결의 급소이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육형제 연결 형태를 잘 살펴야 되는데 잘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은 답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를 100이 이렇게 두면 어떻습니까? 날일자와 눈목자로 아주 튼튼하게 돌이 연결됐죠. 연결돼서 이제 뭐 100이 좋은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이보다 조금만 더 집을 크게 만들면서 연결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두면 되죠. 여기를 둬도 날일자와 눈목자로 또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수법입니다. 좋은 수입니다. 자 여기 말고 또 만나는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두 칸 다섯째와 여섯째가 만났죠. 여기도 이제 가능한 수법이 되겠죠. 여기도 가능한 수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외에 뭐 육형제가 만나는 지점을 찾으면 됩니다. 여기 날일자 눈목자 여기 날일자 눈목자 그쵸? 그리고 여기 두 칸과 눈목자 뭐 이런 곳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뭐 요렇게 두면은 이거는 이제 받침자 가운데
가르게 되면 약점이 노출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행마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한 칸 띄는 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좋은 수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이 돌이 눈목자가 아니고 큰 눈목자이기 때문에 약간의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큰 눈목자도 넓은 의미로 보면 연결의 응용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끊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완벽한 뭔가 연결이 완성된 형태라고 육형제처럼 연결이 튼튼한 연결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많이 두기는 하지만 보다 튼튼한 연결을 위해서는 눈목자가 좋은 수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육형제 안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수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접근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돌과 돌들이 연결되도록, 첫째와 특히 첫째와 둘째가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 육형제 그 형태 안에서 첫째와 둘째를 이렇게 연결시킨 게 얼마나 중요한지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정석 변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목정석에서 날일자로 이렇게 소목에 걸치고 씌웁니다. 씌우는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붙이고 젖혔어요. 이때 이제 축관계가 있긴 한데 백이 이제 끊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어서 두는 겁니다. 축이 유리하면 백이 이렇게 두는 건데요. 축이 불리한 이제 흙이 축이 관계가 되는데 흙은 축이 유리하다면 단수치고 이렇게 이제 뻗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갈 때 축으로 잡아서 흙이 좀 유리한 정석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 흙이 축이 불리하면 단수치고 이어야 됩니다. 그럼 백은 당연히 육형제 연결하는 어떤 수로 여기 연결하는 수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뻗고 뭐 이렇게 백은 뭐 이렇게 두는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흙이 단수치지 않고 이렇게 뻗는 수입니다. 이렇게 뻗으면 이 수는 흙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백은 이제 어떻게 둬야 하냐면 돌을 잡는 거에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행마의 연결을 완벽하게 끊는 것이 또 부분 접전 연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을 완벽하게 끊을 수 있으면 성공입니다. 돌을 살리고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연결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백은 당연히 단수 쳐서 뭔가 연결을 끊게 될 겁니다. 자, 나갑니다. 또 뚫었습니다. 뚫었습니다. 이때 이제 흙이 단수를 하나 선수로 했는데요. 이때 이제 백은 이어야겠죠. 잡히니까. 자, 이때 흙이 이제 다음에 한 수를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흙이 과연 어디를 둬야 되냐 이거죠. 흙이. 자,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기는 자, A로 막는다, B로 뻗는다, C로 단수 쳐서 101점을 잡는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한다면 과연 흙은 어디를 둬야 되냐 이거죠. 어디를 둬야 되냐 이거죠. 자, 이런 모양에서 요렇게 잡는 것은 잡을 수 있지만 망합니다. 왜냐면 요렇게 이제 뚫는 순간 이 한 점이 잡혔지만 완전히 기능을 상실했죠. 이렇게 연결이 완벽하게 끊기면 망하는 겁니다. 행마가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안 두고 그렇다면 이렇게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뻗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뚫려버리면 역시 한 점의 기능이 완벽하게 상실되기 때문에 백이 아주 유리하다. 물론 지금은 이렇게 둬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봐야 죽은 목숨이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둬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의 입장에서는 흙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일단 잡혀도 이렇게 막아서
일단은 첫째와 둘째 연결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결된 형태를 취하는 것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00은 이제 어디를 두냐면 이런 경우에 이제 하급자들이 이제 초중급자들이 실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순은 단수치고 또 단수치고 이렇게 잡는 것인데요.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단수치는 과정 중에 흙 모양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적수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이 망한 거고요. 100이 이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100이 좋지가 않고 단수를 함부로 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때는 단수 치지 말고 그냥 끌어야 됩니다. 흙은 이렇게 칠 수가 없어요. 양단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양단수를 이어주면 이렇게 뻗어서 이렇게 뻗어서 두는 것이 100으로선 올바른 선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튼 흙도 무조건 일단 맞고 보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고 다르게 두면 뚫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행마의 과정에서 돌이 연결하느냐 끊느냐,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행마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또 대표적인 또 정석, 외목 정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씌우는 수를 대사정석이라고 해서 눈사태, 굉장히 어려운 변화가 앞에 기다리고 있죠. 자, 이렇게 행마에 있어서는 어떻게든지 100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물론 안정을 해야겠지만 이 돌과 이 돌을 연결하지 못하도록 육형제 안에서 특히 첫째와 둘째가 뭔가 상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흙의 입장에서는 또 연결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정석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붙이는 수는 일단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을 뭔가 차단하겠다, 연결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강한 것입니다. 자, 이때 흙의 입장에서도 연결에만 주안점을 두는 정석을 선택하라면 바로 끼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형제 상봉을 기대하면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째와 셋째가 형태적으로 뭔가 연결 형태를 취하는 것이죠. 이때 100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이어버리면 형태상으로 100이 망하는 겁니다. 왜냐면 흙돌들은 둘째, 첫째 다 연결된 형태를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의 한 칸을 뭔가 찔러서 똥침을 놔서 끄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100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100이 아주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는 흙돌의 연결을 도와주는, 형제 상봉을 도와주는 이적수가 되는 겁니다. 이런 행마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100은 반드시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을 차단하는 것이 굉장히 뭔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흙은 당연히 연결을 해야겠죠. 이때가 또 중요한데 100이 단수되는 약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100의 다음 행마가 또 중요합니다. 흙의 다음 행마가. 자, 이 경우에 흙은 어디를 두는 게 좋을까요? 자, 보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A로 막아서 기의 실리를 차지한다. 약점이 있지만 B로 끊는다. 자, 아니다. 여기 C로 들여다봐서 100 전체에 대한 공격을 노린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게 고수들은, 고단자들은 한눈에 풀지만 초중급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행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형제 상봉입니다. 특히 첫째와 둘째가 상봉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절대 이 한수입니다. 그건 무조건 끊으면서 형제 상봉을 뭔가 도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돌들이 다 연결하면서 형제가 상봉을 했죠. 이 수가 중요합니다. 이 수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끊으면 단수 치고 이렇게 잡는 것이 이제 정석인데요. 다음에 치고 따고 잡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석입니다. 아무튼 이 정석은 이제 흙의 실리가 조금 이제 유리하다고 그래서 백이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끊는 수, 끊으면서 연결하는 수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요 좋지가 않아요. 꽉 이어버리면 백돌들은 다 첫째와 둘째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이 한 점은 완전히 고립이 된 것이죠.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을 해버렸기 때문에 흙이 아주 불리한 겁니다. 절대 이런 행마가 되면은 안 되겠죠. 자, 이것은 그나마 한 개가 하나만 이렇게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물론 흙이 아주 나쁘지만 그래도 아주 최악은 아닌데요. 아주 최악은 아닌데 여기서 흙이 이렇게 들여다봐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이거는 흙돌이 둘로 완벽하게 나뉘는 것이죠. 이거는 고립된 게 두 개로 불어났지 않습니까? 두 개로. 똑같은 돌의 개수가 5개, 흙돌 5개, 백돌 5개지만 힘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이거는 흙이 아주 불리한 겁니다. 이게 분리가 돼버리면 바둑은 아주 불리한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백이 여기를 잊지 않고 이쪽으로 이렇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흙이 어떻게 드는 것이 좋을까요? 이 경우에 이것도 보기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시 3, 3은 크니까 A로 막는다. 자, B로 단수를 친다. C로 끊는다. 이 세 가지 중에 과연 어디가 흙의 입장에서는 좋을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흙은 여기 끊는 이 한수입니다. 자, 끊으면서 이 돌과의 연결을 도모하는 것이 절대 이 한수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마를 연결하는 수, 이런 수는 꼭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절대적으로 이 한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백은 이제 나가야죠. 나갈 때 그때 3, 3으로 막아서 흙은 근거를 확보하면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면 이후에 굉장히 험난한 어떤 변화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 백변, 대사 천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모든 변화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여기서 이제 끊어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흙 한 점, 아래쪽 흙 한 점이 완전히 고립이 되죠. 이렇게 되면 행마가 망하는 거죠. 행마에서 아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꼭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막아도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막아도 백이 꽉 이어버리면 역시 이 형태 역시 흙 한 점이 고립이 되기 때문에 백으로선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끊으면서 돌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분 접전에서 이렇게 모든 돌을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둘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행마는 연결하는 것이죠. 첫째와 둘째가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백이 이렇게 이제 두면은 이렇게 이제 뻗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자, 참고로 이렇게 젖히면 안 되죠. 이렇게 젖히면 연결이 차단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둑은 이렇게 되면요, 백이 어떻게 두는 게 이제 좋은 수냐면, 자, 이 돌들이 지금 연결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뭔가 약점이 노출이 완벽하게 연결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이 돌과 이 돌의 연결을 분리시킬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그런 행마를 찾아야 돼요. 그런 행마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경우라면 이제 우리 초중급자분들은 어떻게 두냐면요, 조금 둘 줄 안다면 단수 치고 또 단수 치고 이렇게 돌파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둬도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둬도 백으로서 실리가 크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단수를 치는 과정에 흑돌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약간 이적수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단수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죠. 이런 경우는 단수 치지 말고 그냥 끼우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망합니다. 왜냐면 연결을 도모한다면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백에겐 양단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낼 때 같이 따내면 이거는 한 점이 잡힌 건 똑같지만 가치가 거의 비슷하지만 이 한 점이 완벽하게 지금 뭔가 이 흑돌로부터 뭔가 분리됐지 않습니까? 이만큼 불리한 거예요. 흑이 아주 불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흑의 입장에서 양단수를 피해서 이어야 됩니다. 자, 이때는 이렇게 이제 뻗게 되면 흑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고서도 이 한 점을 완벽하게 분리시켰다는 차원에서, 측면에서 백이 대성공을 거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런 장면에서 흑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뻗어서 두는 것이 정수다. 이거를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무튼 행마에 있어서는 6가지 연결 형태를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부분 접전, 몸싸움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첫째와 둘째 형태로 모든 돌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반대 입장에서는 첫째와 둘째로 연결하지 못하도록 뭔가 방해하는 것이, 연결을 분리시키는 것이 행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실전에서 뭔가 행마를 하시다 보면 바둑 내용이 상당히 충실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